같이 스텝 몇 개 봅시다. 그리고 항상 이제 심화 수업을 하다 보면 이탈자들이 생기고 중간에 해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이번에도 한 명이 그만두고 새로운 친구도 한 명 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할만한 주제들이고 사실 시크릿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딱 한 번 정도만 공부를 했어도 다 이해할 만한 내용들로 구성을 했어요. 더 어려운 주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다 알려주고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기출을 분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제 3일 동안 해가지고 여기 인근학교 24년도 거 기출 지금 6개 정도 풀어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25년도 거도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자주 나오는 주제들로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니까 생존자가 되십시오. 심화 수업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결국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내신을 다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을. 물론 지금 중학교 때도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아름 같은 경우도 뭐 3학년 때는 조금 널널하지만 다른 학년 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시간 안에 이제 완벽하게 다 풀기가 조금 빡세죠. 근데 고등은 그런 게 조금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은 또 쉽고 간단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주제들을 다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제 검사 해보니까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질문인 것들 위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이지? 물중이랑 이게 찬이니까 뭐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요 1차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2b를 뭐로 바꾸냐면 1 더하기 3c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2b-3c를 1-a 3c-a는 좀 그런데 3c 빼기 a니까 2b-1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은 얘랑 a, b, c를 이용할 수 있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리해보자 이제 그렇게 푸는 문제가 일단 기본입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이제 일단 요렇게 푼 사람 푼 친구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풀었을 거예요. 다 뭘로 풀었어요? 이제 요거를 이제 푸는 방법은 요것도 어쨌든 있겠지만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얘를 이제 a라고 생각하고 b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이너스 3c를 c라고 생각하는 거야. a가 a, b가 2b, c가 마3c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있는 요식이 a 플러스 b, b 플러스 c 그리고 얘가 c 플러스 a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묶어서 c 플러스 a가 되죠. 그러면 앞에다 마이너스 땡겨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요거의 값이 마이너스 14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바꿔주면 요 값이 14다.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 상태에서 a플 b플 c는 지금 1이죠. 그럼 이제 우리 요식 앞에서 공식으로 하면 이제 1 곱하기가 될 거고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곱한 게 2ab 9호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을 곱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abc가 와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요거 마이너스 10인데 이게 지금 14기 때문에 옆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4가 ABC abc가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abc를 다시 요거 소문자로 바꿔주면은 얘네를 다 곱했을 때 얘가 이제 마이너스 6 abc가 되니까 마이너스 약분해주면 이제 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응용해서 풀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보통 다른 친구들은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뭐 1 빼기 얼마 1 빼기 얼마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겠죠. 두 가지 중 하나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요거도 한번 해보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5제곱 5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모양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 방정식에서 이제 요거 이제 잠깐 저걸 t로만 좀 치환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여기다 x 대입하면 0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 근을 x라고 하고 다른 근은 두 근의 곱이 1이잖아요. 그럼 한 근이 x면 다른 근은 x분의 1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더하기 x분의 1은 두 근의 합 a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생각하면 알파 1제곱, 베타 1제곱이니까 이거를 뉴턴 함수식의 F1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F2라고 하는 건 뭐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5제곱 더하기 5제곱분의 1은 뭐냐? 요거는 F5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뉴턴 함수식을 이제 뽑아줘야 되는데, 뉴턴 함수식이 fm 플러스 2 빼기 af m 플러스 1 더하기 fn이 0이다 될 거고, 얘네 옆으로 넘겨주시면 다음 걸 구하고 싶으면 바로 앞에 거에 a 곱하고 그 앞에 거를 뺀다, 이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계산을 쭉 이어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F0은 2죠. 어쨌든 0제곱 더 0제곱 언제는 2가 될 거고, F1은 지금 A인 상황. 자, F2를 할 거면 자기 앞에 거에 A를 곱해주고 그 앞에 거를 빼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F3을 하라고 하면은 다시 자기 앞에 거에다가 A를 곱해줘. A 세제곱 마이너스 2AB. 거기다가 그 앞에 있는 거를 빼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이제 이렇게 되겠죠. 꼭 한 번은 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F4를 구하라고 하면은 또 자기 앞에 거에다가 A를 곱하니까 4제곱 빼기 3A제곱 될 거고, 거기서 요 앞에 있는 얘를 빼주니까 빼기 A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A 4제곱 빼기 3A 세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계산을 해주면 F5는 요거다 A 곱해주면 A 5제곱 3A 4제곱 더하기 2A 한 다음에 얘를 빼는 거니까 빼기 A 세제곱 더하기 3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 A의 5제곱 빼기 3A의 4제곱 해서 5창 4창 썼고요. 그 다음 3창이 빼기 A 세제곱, 그 다음 요거랑 요거 했으니까 플러스 5A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나? 어디서 곤란한데? F4를 잘못했어? 뭘 잘못했죠?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3A 그 뒤에 요거 그 여기 있구나. 그렇지. 아이씨. 하여튼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다시 해봅시다. 야, 그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줘. 창피하잖아.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네. 여기까지는 문제 없고, 여기가 A 제곱인 건 맞죠? 근데 뭘 틀린 거죠? 그 계산을 이걸 내가 계산을 이상했어. A 4제곱 빼기 4A 제곱 더하기 2 이러면 맞나? 맞아? 아까 그 세제곱이라고 적었어? 이게 맞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A 5제곱 빼기 4A 세제곱 더하기 2A에서 빼기 A 세제곱 더하기 3A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지 상수항이 없네. A 5제곱 한 다음에 빼기 5A 세제곱 더하기 5A 1 마오 5 이렇게 돼 있는 거 중에서 1 마오 5 중에서 5제곱 3제곱 1제곱 5제곱 3제곱 1 3번이에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것 중에 요거를 뉴턴 항등식 말고 또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더 있어요. 그거까지 또 이따가 정리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50번은 좀 유명한 거니까 식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뭐만 좀 얘기를 할 거냐면 요 가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요거 할 때 적어도 하나 3이니까 이렇게 푸는 친구들 있어. 그냥 x에 3 넣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 y에 3 넣어도 되고 이지에 3 넣어도 상관없어. 그냥 아무 숫자에 3 하나 넣고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가장 수학적으로 아름답게 써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x만 3, y만 3, 이지만 3이 0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x가 3이거나 y가 3이거나 이지가 3이죠. 여러 개가 3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하나가 3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거 50번은 요 정도만 딱 얘기하고요. 3번 이거 뉴턴 항등식 세우는 거 잘 해주시면 돼요. 3차 뉴턴이니까 xy, yg, cx, xy 더하기 yg 더하기 cx 얼마인지 찾으면 식 세워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54번. 요게 마지막 문제였지? 자, 여기서는 뉴턴 항등식을 작성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fn이라고 하는 거를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 이런 형태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랑 y를 근으로 받는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뉴턴 항등식은 가중치를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fn을 구성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f1은 4, f2는 14, f3이 22, F4는 50 해가지고 얘네들 3개의 규칙과 얘네들 3개의 규칙이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뉴턴 항등식을 풀어야 돼요. 그럼 이제 뉴턴 항등식이 결국 요거를 구할 때 앞에 있는 애들에다가 몇을 곱해서 더할 거냐 이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의도는 이제 요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약간 여기서 그 규칙을 바로 찾아버리더라고. 찬이 어떻게 했냐면 좀 요각등이 어떻게 했냐면 요거 2배에서 더하니까 요거 나오고 요거 2배에서 요거랑 더하니까 이게 나오네. 그걸 그냥 찾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2배 해가지고 44에다가 50 더하면 94가 되겠다. F5가 그렇게 이제 풀었더라고. 근데 어쨌든 요거도 식이 이것만 맞추면 안 되고 이거랑 이게 동시에 맞는 거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찾은 거 아까 잘한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몇 배에서 어떻게 해서 더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요거를 여기에 맞춰서 PQ를 찾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94인데 요 관계식을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제 여기다가 1을 넣으면은 얘네다 1을 넣으면 나오는 게 F3이 22 그리고 여기가 F2니까 14P 그리고 여기는 4Q 요 식 하나랑 얘네다 이제 2를 넣었을 때 50은 22P 더하기 14Q 요거를 이제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연립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개수가 안 예뻐서 연립이 좀 지저분한 것 뿐이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숫자를 그 맞추기 전에 나눌 수 있으니까 다 나눠볼게요. 11은 7P 더하기 2Q 7P 더하기 2Q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25는 11P 더하기 7Q가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Q 없애는 게 좀 나아 보여,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 식에다가 7배 해주고 요 식에다가 2배를 해줍시다. 그러면 77은 49P 더하기 14Q 50은 22P 더하기 14Q가 돼서 두 개를
뺐을 때 여기가 27 되고요. 27P가 되죠. 그래서 P가 1이라는 게 먼저 찾아집니다. 이제 P가 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얘가 8 돼야 되니까 Q가 2다. P는 1, Q는 2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이 다음 거를 찾고 싶으면 바로 앞에 거에 그점 더 2배 한 거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관계식을 찾아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3 집어넣으면은 F5는 바로 앞에 있는 50에다가 22 2배에서 44를 더해서 94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있니? 없으면 책에서 프린트 안 되고 방식의 연산 E 이게 좀 보면 중간에 유형 13 보면은 유형 13, 유형 11, 12인데 지금 다 프린트가 아작이 났거든요.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혹시 앞부분에서도 문제 상태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개념 부분은 그래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느 셀에 대한 10번? 그냥 문제 번호 10번? 유형 10번? 유형 10도 그러니까 지금 뒷부분이 출력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여기 뒤에는 다시 뽑아줄게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이 굉장히 어렵죠. 자, 우리가 다항식을 나누는 문제가 왜 어렵냐면 그냥 항상 모든 연산이 다 그래요. 새로운 거를 정의를 했을 때 덧셈, 뺄셈, 곱셈까지는 어떻게 잘 되는데 나눗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나눗셈이 뭐 수학 숫자에서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식을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행렬 배웠을 때 행렬을 나눗셈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다 어렵습니다. 행렬을 나눌 수 있나요라고 하면 이제 못 나누는 게 맞긴 한데 그 나누는 거랑 비슷한 현상들을 어쨌든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까지는 그냥 만들다 보면 만들어지는 느낌인데 나눗셈은 뭔가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거고 우리가 다항식을 나눌 수 있는 그 나누는 문제에서 쓰는 도구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여기 교재 프린트 보시면 돼요. 프린트. 키 1번입니다. 키 1번. 그래서 다항식 나눗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은 이게 약간 그래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얘가 올라운드거든요. 직접 나눗셈이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A라는 식이 있는데 걔를 B로 나누고 싶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몫이 나오고 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머지가 나오는 이런 게 되죠. 이걸 이제 직접 나눗셈이라고 할 건데 이 직접 나눗셈은 사실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할 수 있고 못과 나머지 무조건 다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연산량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피하게 되고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대체하는 게 뭐냐면은 요 1번을 대체하는 게 얘입니다.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이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은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 쓰는 건데 똑같이 이제 나눈다고 했을 때 이거죠.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아니면 얘가 항등식으로서 같아지니까 요거의 개수 비교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3차나 4차식을 1차나 2차로 나눈 상황은 요거로 개수 비교해서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게 어쨌든 모든 식을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1번이랑 3번은 좀 결이 비슷한데 그 방식이 얘는 진짜 우리 숫자 나눗셈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고 얘는 그거를 항등식 개념으로 개수 비교로 이제 하나씩 찾아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편리한 도구 두 가지가 조립제법이랑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이제 2단원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제는 아니고요.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1차식을 나눌 때 쓸 수 있죠. 1차식. 그러니까 1차식을 나누면 1차식으로 나눌 때 쓸 수 있죠. 근데 이 조립제법이 그러니까 이거야. 사실 정확히 말하면 최고차 개수가 1인 1차식. 그러니까 최고차 개수도 무조건 1이어야 되고 그리고 1차식이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제한 사항이 많잖아. 근데 이 두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존 교육 과정에서도 최고차 개수가 1이라는 이 제한 사항은 이제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조립제법 자체로 뚫는 건 아니고 항등식을 이용해서 뚫는 거거든. 그럼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가 뭐 2x 세제곱 빼기 5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이 있는데 요거를 일단 기초부터 얘기해 봅시다. x 빼기 1로 나누라고 해. 그럼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여기다 x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2x 제곱 쓰고 빼고 이제 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직접방학쌤은 잘 안 쓰니까 뭐 다르게 해보자면 요거를 이제 x 마이너스를 했을 때 여기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는 뭐가 돼? 상수가 되겠지. 그럼 여기 상수니까 여기는 qx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어야 되지. 그럼 얘랑 곱해서 상수 빼고 다 나눠지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시작하는 몫이 2x 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몇 x가 올지는 x 제곱 배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 x 제곱 그럼 마3이 나와야 되겠네. 마3x지 이런 식으로 이제 써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한 건데 사실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2-5, 2-7 쓴 다음에 x-1을 나누면 여기다 1이라고 다 써주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서열을 뒤에 주면 죠 여기 2, 마3, 마1, 마8 하면 여기 마지막이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검산식을 세워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요 식을 x-1로 나눴고 그때 목이 2, 마3, 마1로 나왔다니까 이제 2x 제곱 마3x 마이 몫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정리가 뭐야 하면은 요 나머지를 찾는데 특화되는 식인 거죠. 그냥 여기다 1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만 찾으면 나머지 정리긴 한데 어쨌든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해야 된다고 했을 때 몫과 나머지 모두 구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조립제법이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조립제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 두 가지. 첫 번째는 최고차 개수가 1이어야 한다. 이게 단점 1이고 단점 2는 1차식으로밖에 못 나눈다. 이게 단점 2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일단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이번에는 2x-1로 나눈다고 해볼게. 근데 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건 x 개수가 몇일 때만 쓸 수 있냐면 1일 때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x-1 대신에 잠깐 뭐로 나누는 거로 바꿔줘야 돼. x 빼기 2분의 1로 나누는 거로 바꿔줘야 되죠. 요거를 일단 나눠보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2마5, 2마7 했을 때 여기다 이제 2분의 1 써주시고 처음에 2 내려오고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0 마7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요 식을 x 빼기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2x 제곱 마4x 빼기 7 이제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2x 마이너스를 나눠보는 상황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그러면 얘랑 2배지. 그러니까 여기서 2배가 됐으니 요거는 반으로 나눠주면 식이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를 x제곱 마이너스 2x로 바꾸는 대신에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최고차 개수가 1이 아닌 상황도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 근데 조립제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항등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오케이 요거를 뚫는 방법은 이제 알았으니까 1차식이 아닌 상황에서도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키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키로 좀 넘어갈게요. 뚫는 거 조금 이따가 보고.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요게 이게 교과서 표현이고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이건 교과서 표현이고 이거를 다른 말로 나눗셈 정리라고 합니다. 나머지 정리랑 이름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이 말보다 항등식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어쨌든 정확한 명칭은 이제 나눗셈 정리예요. 방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두 다항식 fx랑 gx가 있을 때 fx를 g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각각 q랑 r이라고 했을 때 요 식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나눗셈 정리고요. 요 식을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걸 이제 2단원에서 배우는데 일반적인 항등식이 아니라 나눗셈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숫자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몇이야? 7을 3으로 나눴어. 한세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몇이야? 2잖아. 그럼 나머지 몇인 거야? 1인 거야. 그럼 요 식이 성립하죠? 그럼 요거는 항등식이 맞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근데 항등식이 있고 나눗셈 항등식이 따로 있는 거야. 얘 지금 어쨌든 3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7이 나오는데 이게 나눗셈 항등식이 맞냐라고 했을 때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이 7을 3으로 나눈 몫을 2라고 하고 나머지를 1로 봐도 되냐? 돼요. 왜냐하면 숫자 나눗셈에서는 3보다 나머지가 작으면 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 항등식인 것도 맞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를 그럼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쓰면 돼. 맞아 틀려? 아니 맞아 틀려. 항등식이 아니야. 항등식은 맞잖아. 2 곱하기 2 더하기 3도 항등식으로서 같다. 그렇지? 근데 이게 나눗셈 항등식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가 아니다라는 거야. 나눗셈 항등식인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요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게 나눗셈이라는 게 결국 뺄셈이잖아요. 몇 번 뺄 수 있냐가 몫이고 그래서 뭐가 남았냐가 나머지죠. 얘는 지금 덜 뺀 거야. 그치? 덜 뺐으니까 얘를 마저 2로 한 번 더 빼주면 나머지가 1이 남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이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2 더하기 1 되고 다시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진짜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항등식 파트 넘어가서 나머지 정리도 중요하게 생각할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다항식으로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다항식이 나왔고 그 옆에 있는 곱셈식도 어떤 다항식의 덧셈으로 항등식 표현이 돼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눗셈 항등식은 아니라는 거지. 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냐면 G로 나눴다면 요 R과의 차수 비교가 필요한 거지. 누구의 차수가 높아야 돼? G의 차수가 더 큰 식인지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차수가 낮다, 나머지의 차수가 낮다 요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더. 좀 어려운 문제들에 적용될 때는 요것도 필요합니다. F의 차수는 G의 차수와 Q의 차수의 합과 같다. 요거를 써볼 거예요. 예를 들어 F가 5차식인데 걔를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나오잖아. 그치? 얘가 항등식으로 같으려면 우변도 뭐가 돼야 돼? 5차가 돼야 돼. 그러면은 이 옆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3차가 와야 되는 거지. 2.5차가 아니고. 왜냐면 차수는 곱하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차수는 요 두 개의 차수의 합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몫의 차수를 체크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기초 내용이니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아까 우리 첫 번째 파트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매우효율적인 계산 방식이다. 이를 확장해서 단점이 없는 가장 완벽한 나눗셈 방식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최고차항 개수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면 KB로 나눴을 때는 몫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 얘기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K배가 되면 몫을 K로 나눠가지고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몫을 K분의 Q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어쨌든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 반대로 몫을 나누는 식이 K로 나눠져 있으면 몫을 K로 곱해주면 되겠고 요런 식으로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 최고차 계수가 1이 아닌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다. 이게 일단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N차 조립대법으로의 확장인데 자 이게 봐봐.
조립제법을 확장을 하려면 이 조립제법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 건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시크릿 들었던 친구들은 두 번째 보는 게 될 텐데 아무식이나 한번 얘기를 해보죠. x 세제곱 5x 제곱 빼기 7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이 얘를 첫 번째로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한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걸 이제 나누라고 했을 때 일단은 직접 나눗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 상황에서는 x제곱 마 3x 플러스 1. 자, 그럼 이제 나눗셈의 근본은 뺄셈이야. 이 식을 요 식으로 몇 번 뺄 수 있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일단 크게 x번 뺄 수 있죠. 그리고 상수번 더 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찰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다가 처음에 내가 x라고 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x가 돼서 요거를 처음 식에서 한번 빼게 되겠죠. 뺐을 때 여기는 이제 8x 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8x 될 거고 요거 그대로 내려와서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8번을 더 빼야 되겠죠? 파란색으로 합시다. 8번을 더 빼게 되면 8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8 이렇게 돼서 요걸 이제 빼주게 되면 몇이에요? 16x죠? 16x에 마이너스 6이 된다 요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게 그냥 본질만 딱 보자면 이거야. 그냥 이 식에서 요거 한번 빼고 요거 한번 빼는 게 전부야. 이거를 한 번에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중간 과정을 쓴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 요거 빼면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직접 나온 셈이 불편한 거는 너네 이제 조립제법 같은 거 이제 개념 원리 같은 것도 보면 여기를 1 이렇게 안 쓰고 숫자로 1, 5, 마 7, 2 이렇게만 써서 하는 계산들도 있거든. 또 보니까 그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정보를 이제 줄일 거야. 줄여 나갈 거니까 어쨌든 근본은 요 식에서 얘랑 얘를 뺐을 때 뭐가 남냐. 이제 그거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칸에다가 우겨 넣을 건데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1, 5, 마 7, 2라고 써주고요. 1, 5, 마 7, 2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를 빼는 건데 어차피 얘들은 여기 x제곱이면 여기 무조건 x제곱이고 여기 8x제곱이면 여기 무조건 8x제곱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최고차는 그냥 안 쓸 거야. 안 쓰고 얘를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이제 뺀다 이렇게 할 건데 자, 처음에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처음에 있는 요 1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얘랑 얘를 곱해주면요 마 3, 1 되고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노란색을 뺀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은 여기 5에서 마 3을 빼니까 몇이 나와? 그러니까 5에서 마 3을 빼는 거야. 지금 빼는 거야. 빼면 여기 8이 나오는 거고 마 7에서도 이제 1을 빼기 전에 일단 얘랑 또 얘를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4, 8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마 7에서 얘랑 얘를 둘 다 빼. 그럼 이거 1 빼면 마이너스 8.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가면 플러스 16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에서 8 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데 자 봐봐. 지금 이게 조립제법을 처음 설계한 사람이 지금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과정이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x라는 이 문자 사용의 중복과 그리고 최고차가 어차피 계속 나오는 이 상황들을 다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 뭐를 만들었냐면 아까 말했잖아. 요 3차식에서 요 2차식 여기 있죠. 3차식 여기 있죠. 계속 똑같이 있죠. 그리고 요 2차식 여기 있죠. 요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구조를 다 집어넣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립제법의 원리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우겨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빼는 거거든. 빼는 거.
빼는 게 힘드니까 이거를 더 센 구조로 바꾸고 싶어. 얘랑 얘를 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도 빼고 이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더 센 구조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마3 1이라고 나온 거에 부호를 플러스 3 마이너스 1로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랑 곱하면 다시 곱해서 뭐가 돼?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랑 곱했을 때도 플러스 24 그리고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아까 뺐다면 지금 뭐 하면 돼?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밑으로 더하면 8 나오고 마이너스 8 더하기 24에서 또 16 나오고 너랑 너 더해서 마이너스 6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지금 나머지가 원래 우리 조립비법 하면 한 칸 나왔잖아. 한 칸. 지금 몇 칸 나왔어? 2칸 나왔지. 왜 2칸 나온 거야? 2차로 나오면 나머지가 몇 칸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몇 차가 나와야 돼? 1차? 2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거 한 칸 나머지가 아니라 2칸이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조립제법을, 그러니까 요 직접 나눗셈한 요 과정을 그냥 가장 미니멀리즘으로 그냥 딱 필요한 것만 딱 남겨서 여기다 우겨넣은 식이 이제 조립제법인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제 2차로 먼저 보여줬지만 1차를 만드는 과정도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조립제법이 나왔던 원리도 똑같이 이렇게 된 거다. 그럼 1차로도 한번 해보면 원래 1차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순서를 잘못했어. x세제곱 저 식을 똑같이 해봅시다.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로 나눈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원래 2부터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x 제곱으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x 세제곱 2x 제곱을 처음에 뺄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이제 3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2가 되겠고, 요거를 또 없애려고 여기다 3x를 곱하겠죠. 그럼 3x 제곱 더하기 6x를 뺄 거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3x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번엔 여기다가 마이너스 13을 해줘가지고 13x 빼기 26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빼면은 남는 게 뭐예요? 28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조립비법을 만들 때 처음엔 이렇게 한 거야. 2로 마칠 2인데 이걸 x 플러스 2로 나누는 거잖아. 처음엔 이렇게 2로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1 내려주고 얘랑 곱해서 2 쓴 다음에 이게 결국 뭐야? x제곱 5x제곱 빼기 7x 더하기 2에서 x 플러스 2를 빼자는 거잖아. 빼면은 1도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쵸? 왜냐면 여기 최고차부터 계속 날려서 차수를 이제 한수만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빼면 여기 0 되고 여기 3 되는데 그 0 되는 거 굳이 쓰지 말고 그냥 요거만 빼서 몇이라고 써? 3이라고 쓰는 거지. 그리고 얘랑 곱해서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요거랑 요거 빼면 몇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거랑 2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26 되는 거야. 그럼 계속 왜 얘랑 곱하는 거냐? x 플러스 2고 개수가 1대 2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빼는 식이 여기가 1대 2, 1대 2. 여기 보면 1대 2 개수만 보면 3대 6, 13대 마이너스 16. 요게 1대 2 구조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차 개수는 어차피 계속 1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곱해서 그 비율, 요 빼는 방식의 개수 비율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요 식에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도 빼고 3x제곱 더하기 6x도 빼고 마13x 빼기 26도 빼서 마지막으로 뺐더니 몇이 나오더라? 28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었던 거야. 근데 어쨌든 뺄셈 구조보다는 덧셈을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준 거지. 바꿔준 다음에 얘랑 곱할 때도 여기 들어갈 숫자만 마이너스로, 여기도 마이너스로, 여기도 부호 바꿔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조립대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조립대법을 할 때 보통 거의 모든 교재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쓰거든. 그러지 않니?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조립대법의 원작자의 의도랑 좀 다른 거야, 이렇게 되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조립대법을 할 때 얘랑 얘를 곱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여기다 써주는 게 조금 더 원작에 더 가까운 거야. 근데 왜 여기다 쓰냐면 그냥 요거가 나누는 식과 나눠지는 식과 나누는 식이 뭔가 같은 층에 있으니까 요거를 보고 이게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근본은 이게 조금 더 맞다. 그리고 2차 조립을 할 때는 더더욱이나 요게 층을 좀 맞춰서 써줘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조리대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건지 알겠죠? 이 원리 적용하면 너네가 이제 2차로 나눈 거 말고 3차, 4차, n차가 다 되거든. 처음에 예를 들어 아무 식이나 또 만들어볼게. x5제곱 6x 4제곱 빼기 11x 세제곱 플러스 2라고 해볼게요. 얘를 이번에는 3차로 나눠보자. 3차로 나눌 건데 뭐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x가 1 이렇게 봅시다. 요거로 나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일단 여기에 뭐가 빠져있죠? 1차항이 없죠? 그래서 사실 요거 직접 나눗셈 할 때도 칸을 살짝 띄워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 이제 x 제곱 들어갈 거고 x 5제곱 그러면은 2x 4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두 개가 빠지는구나. 이렇게 맞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빼주면 이제 4x 4제곱 빼기 13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4x를 곱해주면은 잠깐만. 4제곱 4x를 곱해주면 4x 4제곱 8x 세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이것도 빼면은 마이너스 21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도 빼야 되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21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1x 세제곱 빼기 42x 제곱 빼기 21x 플러스 20 해서 빼주면 한 39? 39x 제곱 더하기 25x 빼기 19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립을 해보는 거지. 이거 혹시 틀린 거 없겠지? 1, 1 마일 1, 2 여기 틀렸네. 잠깐만 여기 틀렸잖아. 여기가 1, 2, 1 마일인가? 하여튼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x 제곱. 그러면 여기가 12x 제곱. 여기가 20x 제곱. 여기만 어디만 틀렸지? 그러면은 요거가 마이너스 3x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0 그럼 마이너스 20x 세제곱 빼기 40x 제곱 빼기 20x 플러스 20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7x 제곱 24x 마이너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 요거를 이제 이 3차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해주시고 이제 요거로 나누는 건데 이거를 여기다가 2,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이러면 이제 뺄셈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걸 덧셈 구조로 바꾸려고 부호를 마일, 1로 이렇게 바꿔주려는 거야. 그리고 조금 미리 얘기하자면 이렇게 팔을 좀 만들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 처음엔 1 그대로 내려와요. 내려오고 얘랑 얘네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립대법을 여기다 1차로 했을 때 여기로 쓰지 말고 밑으로 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줄이랑 곱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여기부터 쓰는 거 아니고요. 여기도 쓰는 거 아니고 땅땅땅땅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야 돼. 그러면 1이랑 곱해진 게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빼는 건데 지금 여기가 1, 2, 1 마일인데 이게 왜 1 마일 1이 됐냐면 우리가 덧셈 구조로 바꾸느라 부호가 달라진 거죠. 근데 절대값 보면 1, 2, 1, 1, 1, 2, 1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더합니다. 더하는데 어디까지 더하냐면 이거 다 미리 다 더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최고차까지만 더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쭉 더해서 내려오면 몇 돼? 여기가 4가 되잖아. 이 4랑 얘네를 곱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4가 돼서 절대값만 보면 4844, 4844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내려왔으니까 이번 여기 쭉 내려오면서 더하면은 마 12, 마 20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다시 또 요거는 더하면 안 돼. 요거랑 또 얘네를 곱해줘. 그럼 얘랑 얘 곱한 거 몇이야? 4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자, 그래서 끝까지 왔죠. 마지막 단까지. 지금 상수까지 온 거야.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여기는 x분의 1인 거야. 여기는 x제곱분의 1인 거고. 그러니까 끝났어. 뺄셈은 끝났어. 뺄셈이 끝났다라는 건 지금부터 나머지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부터 나머지라는 거야. 그리고 또 밑으로 다 더해. 그러면 어떻게 돼? 마 3, 37 되죠. 37. 그리고 24 되고 마이너스 18 되죠. 자, 그러면 목 1, 4, 마 20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나머지 37, 24, 마 18 똑같이 다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2차, 그러니까 n차 조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나눗셈에서 쓸데없이 주목되는 거, 뭐 x를 여러 번 써야 된다라던가 최고차가 계속 반복된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우겨 넣은 거야. 미니멀리즘으로. 그래서 여기다 다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앞으로 나눗셈 하는 상황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n차 조립으로 이렇게 한번 확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에 단점이 없어. 원래 조립제법은 최고차 1일 때밖에 못한다, 1차로밖에 못 나눈다 했어. 대신에 목과 나머지를 제일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였거든. 근데 이제 2차로 나누든 3차로 나누든 다 조립제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됐으면 나눗셈 중에 가장 단점이 없는 나눗셈이 된 거죠. 요거의 단점은 뭐냐? fx가 뭔지,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뭔지 안 주어진 그런 상황. 그건 이제 그냥 한 근씩 가져갈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못하긴 해. 예를 들어서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이거는 조립제법으로 못하죠. fx가 뭔지 모르니까. 이건 나머지 정리를 처리하겠죠. f가 몇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방식으로서 주어진 식이 나와 있으면 모든 나눗셈을 전부 다 이거로 처리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는 여기까지 보고 우리 한번 유형 같이 좀 볼게요. 유형 1, 2, 3 넘어가고요. 9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방식을 2x-1로 나누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조립제법의 확장, 최고차 계수의 확장입니다. 요 3차식을 2x-1로 나누는데 요거를 직접 할 수 없으니 x-2분의 1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몫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x-2분의 1과 얘를 곱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여기를 2x-1로 바꾸면 몫을 어떻게 하면 돼? 반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몫 자체는 뭐예요? x제곱 더하기 2x-1이 되겠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 1 대입하는 거니까 1 빼기 1 더하기 2에서 답은 1번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확장인 최고차 계수 확장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n차로의 확장을 한번 해봅시다. n차 조립법. 자, 근데 이거 이 2차 조립을 했을 때 조금 주의사항 아닌 주의사항을 좀 얘기해보자면, 우리 당연히 조립법 할 때랑 똑같이 계수가 이제 중간에 빠진 게 있는지를 꼭 체크해봐야 되겠죠. 4차, 3차 지금 2차항이 없으니까 1, 2, 2차 없고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제 이렇게 써주는 거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립제법을 할 때 2차로 나누는 거라서 여기에 숫자가 한 줄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네가 그냥 조립제법 하듯이 이렇게 좁게 쓰면은 칸이 부족해가지고 계산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두 줄이 숫자가 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최고차 빼고 요거를 써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썼었어? 선생님이 대각선으로 썼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2, 여기다가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써준 상태에서 처음에 내려오는 건 똑같아. 내가 지금까지 일단은 좀 연습할 때까지는 색깔로 써줄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옆에가 대각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칸을 그려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칸을 좀 그려놓으시면 처음에 이제 얘랑 곱한 거를,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여기고요. 다시 2랑 3이랑 곱하는 거 아니야. 2랑 3이랑 곱하는 거 아니야. 여기 6 아니고 몇이 돼야 돼? 1이랑 2 곱해서 2, 1이랑 3 곱해서 3 이렇게 써주면 돼. 너네가 이거 처음 배웠을 때 실수하는 거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더해서 내려와. 저 계속 그 마이너스. 잠깐만 안 바꿨어 번호를. 땡큐. 뺄셈으로 할 거.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몇이 돼요 여기? 0도에서 얘랑 곱해서 0인 거고 얘랑 곱한 거 여기다 써서 0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3. 그럼 얘랑 째 곱해서 6, 얘랑 또 곱해서 9.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몇이야? 17, 5죠. 나머지 얘 아니에요. 나머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몫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3인 거고 나머지는 뭐야? 17x 51을 가졌습니다. 2 플러스 5. 그래서 Q2 하니까 4 빼기 3에서 1이고 R1 하니까 22가 되는 거죠. 이제 23이다.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했지만 또 다르게 실수하는 게 하나 더 있어. 뭐냐면 1, 2, 0, 11, 마사 써주고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푼 다음에 1, 마2, 마3, 0, 마3 이거 아니야? 여기 썼으면 여기에 뭔가 숫자를 썼으면 어디까지는 가? 여기까지 쭉 와야 돼. 그리고 여기 썼으면 쭉 와야 돼. 여기 썼으면 쭉 와야 되고 끝에 다 왔잖아? 그럼 거기부터 나머지인 거야. 근데 요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칸 나와야지. 3차로 나누면 3칸 나와야 되고. 그치? 왜냐면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 이하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상수가 나머지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멍청한 소리 하는 거지. 그치? 1차 이하니까 0x 플러스 5 그렇게 나오는 건 몰라도 여기를 요거만 보면 안 된다고. 아직 요 두 칸이 하나 나머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처음 해본 친구들 있으니까 12번 한번 2차 조립으로 풀어보세요. 12번 한번 해봅시다. 12번. 오우씨. 요 줄에다가 마이너스 있어서 너는 이거 처음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모르겠어. 대입하는 거예요? 야, x 제곱을 대입하면은 그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이야? fx 제곱이 뭐야? 왜 선생님이 알았어? fx 제곱이 x 4제곱 세제곱인 거야. x 제곱이죠. 그러니까 1령이 돼야지. fx가 이거야. f3 2 더하기 3 더하기 1이죠. fx 제곱. x 제곱의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이어야지. fx가 이거니까 x 제곱을 대입하면 x 제곱의 제곱.
x X는 아니야. 제곱이지. x는 x 제곱이니까. x 제곱 그냥 곱해버렸죠. x 제곱 x 제곱 더하기 1. 1령 1령이 돼야지. 아주 괜히 지웠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좀 나오죠. 뒤에도 한번 풀어. 그렇지. 자, 나머지가 0,0인 거지. 여기 때문에 한색. 그래서 오케이. 뭐야? 엄마. 아이씨. 말말말 뭔데? x 여기 1만 또 처음 아니. 뒤에도 더 있어요, 이제. 이거를 모르지. 얘가 x 제곱 됐을 때 그래, 1령 누가 됐어. 그리고 최고차식 이거 있습니다. 1, 2이 됐어. 1, 2. 근데 5를 바꿔서 다시 해. 거의 이기잖아. 0이라고 써. 세 개를 더 더해야지. 아 이렇게 그죠? 13, 14도 2차 조립 문제니까 해봐요. 이제 완벽해? X 0 나왔지? 좋아. 오케이. 대충 다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는지는. 자, 우리 다른 유형도 한번 봐볼게요. 자, 15번 볼게요. 그렇지. 자,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항식 px가 있고 요 px를 요거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px는 2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2를 곱하고 3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px를 뭐로 나누라고 했냐면은 x제곱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 그치? 근데 잘 봐. 우리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얘로 나눈 몫을 얘로 보고 얘를 나머지로 보면 안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우리가 2차로 나눴다면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요? 1차보다 그러니까 2차 이하, 그러니까 1차 이하의 식이 나되지. 그럼 얘가 나머지가 아닌 이유가 뭔지 알겠지?
그러면 이 상황은 뭐야? 아까 선생님이 7을 2 곱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썼을 때 덜 나눈 거라고 했잖아. 얘도 더 나눌 수 있어. 누구로? x제곱 더하기를 더 나눌 수 있죠. 근데 덜 나눈 거야. 언제까지 나눠야 돼? 차수가 낮아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만 나눠도 돼. 나머지 구할 때. 얘만 x제곱 더하기 2로 더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이제 x제곱 더하기 2로 나눌 때 그냥 요거로 풀 거야. 몫은 뭐겠어? 몫은 몇 차야 돼? 몫은 상수여야 되겠지. 그치? 상수 몇이겠어? 3이어야 되겠지. 그럼 3x제곱 더하기 6이니까 나머지는 2x-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너네가 x제곱 더하기 6을 다시 묶었을 때 몫은 아까보다 3만큼 더 커지겠죠? 그리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rx가 뭔 거야? 2x-6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어. 혹은 자 이게 어쨌든 이게 이제 정석 풀이고 우리 2차 조립을 배웠으니까 조립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거를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 자 전개를 할 때도 3차, 2차, 1차 없고 상수에다가 2차, 1차 상수 요거를 이제 곱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위치로 차수를 나타내게 되면 2라는 거는 차수를 변화시키지 않겠죠? 2를 그냥 얘랑 그대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4, 2, 0, 2가 될 거고 0 곱하는 거는 그냥 0, 0, 0, 0 이렇게 될 거고 1은 요게 x제곱이니까 차수를 두 칸씩 옆으로 밀어주겠죠? 그러면 2, 1, 0, 1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개수만 쓰면은 2, 1, 4, 3, 0, 2가 요거를 전개한 식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뭘 더했어? 3x제곱 더하기 2x니까 3, 2를 더 추가로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저걸 전개한 식이 2, 1, 4, 6, 2, 2 이렇게 되는 거죠. 5차씩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걸 뭐로 나누래?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라고 했어요. x제곱 더하기 2. 그럼 x제곱 더하기 2는 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2잖아. 그치? 이걸 2차 조립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0이라고 쓰고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니? 그럼 요거를 진짜로 한번 2차 조립 한번 해보자. 그럼 처음에 내려와서 2, 0, 마4 1, 0, 마2 0, 0, 0 4, 0, 마8 2, 마6 이렇게 나오죠. 비율적이지만 한번 해봤어. 우리가 다양하게 써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x제곱 더하기 2로는 이런 상황들도 조리집업 할 때 그냥 마이너스 2 따라서 쓰면 안 되겠죠. 0x 빼기 2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5번 해봤고요. 근데 저 차수만 써가지고 차수대로 써가지고 곱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저거는 다 언제 하는 섭니까? 언제나 성립하지 이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이거잖아. 얘가 지금 2지. 얘는 3차식이고 3차식이 2 곱하면 여기가 지금 x 세제곱의 자리고 여기가 x 제곱의 자리고 여기가 x 1차 계수고 여기가 상수 자리인 거지. 얘랑 얘 곱하면 그대로 상수, 얘랑 얘 곱하면 그대로 1차, 얘랑 얘 곱하면 그대로 2차, 얘랑 얘 곱하면 그대로 3차이겠지. 여기 있는 애랑 곱하면 0x니까 차수가 올라가긴 하겠죠. 0이라서 의미는 없겠지만 얘는 x 제곱이니까 얘랑 곱하면은 얘랑 곱하면 몇 차로 가야 돼? 4차? 5차 자리까지 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거 뭐랑 똑같아? 그냥 2101이랑 102 곱하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여기가 6이었어. 그럼 얘랑 곱했을 때 10이잖아. 12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고 나머지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요걸 한번 띵킹을 해볼 거야. 띵킹. 여기 주어 있는 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나눴대. 그랬더니 몫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rx라고 했을 때 rx를 제대로 구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어떤 방식으로 완성을 했겠죠. 2차 조립을 모르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떤 방식을 먼저 완성을 했을까? 계수 비교를 통해서 여기가 나와야 되니까 뭐 2x 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이렇게 계수를 맞추면서 했겠죠. 그 다음에 요걸 찾고 이제 이렇게 했을 건데 잘 봐봐. 우리 차수 비교를 먼저 해보자면 얘가 지금 4차잖아요. 얘는 지금 2차고. 그럼 어떤 방식은 몇 차가 되는 거지? 2차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는 원래는 얘로 나눴고 얘가 몫이었는데 얘로 나눈 거로 봐도 괜찮지? 왜? 어차피 어떤 방식이 2차니까 2차인 게 확정이니까 얘는 몇 차 이하야? 1차 이하라는 게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얘가 문제에서는 얘가 몫이라고 했지만 얘로 나눈 몫이 얘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자 그럼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2, 1, 마사, 3, 마오 4차, 3차, 2차, 1차, 3차 다 있죠? 다 있어요. 요거를 문제랑 다르게 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일 해주시고 2 마일 1 마육이니까 마오 5 해주면 몇이야? 9죠? 9,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가 뭐다? 9x가 되는 거죠? 나 뭐 잘못 썼어? 왜? 아 맞죠? 9x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건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 요거는 그냥 지워도 되겠죠?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2, 1, 마사, 3, 마오자.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뭐냐면 얘가 2x 제곱 어쩌고였을 거 아니야, 어떤 방식이? 근데 우리가 2x 제곱으로 나누는 거는 n차 조립에서 똑같이 못해요. 조정을 해줘야 돼. x 제곱 어쩌고로 바꾸는 대신에 여기를 2배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오케이? 우리가 요 어떤 방식으로 직접 나누는 거를 이제 조립제법으로 했다면 여기를 개수를 조정을 함으로써 몫이 2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가 2라는 거를 미리 알고 이 조립제법에 빈칸을 채우는 거야. 근데 1차 조립에서도 빈칸 채우는 거 해봤잖아, 그치? 그거를 이제 빈칸 채우는 걸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찾아야 될 게 여기도 찾아야 되고 여기도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찾아야 되는 빈칸들이 이렇게 있죠. 요런 데는 이제 빈칸이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제일 먼저 채울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여기겠죠. 이렇게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몇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지.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누구랑 곱해서 나온 거야? 얘랑 얘 곱해서 나온 거지. 그럼 여기 몇이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채워졌고요. 얘랑 얘를 또 곱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몇이야?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주황색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랑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 채울 수 있지. 몇이겠어? 7? 되나요? 조금 복잡하지만 비율적인 짓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가 7이 나오려면은 요 7은 얘랑 얘를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가 2분의 7이었다는 거지? 근데 저기는 저기 빼고 저기 나 뺐어? 네 저기 1을 거예요. 야 잠깐만 정신 차려. 여기 1이 맞지? 1이 맞죠? 그럼 여기 2분의 1이죠? 쏘리. 여기 다 잠깐만. 그럼 여기 1이 맞고 여기 1이 맞으니까 여기 마3이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네. 여기가 5면 여기는 이제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6에다가 4 뺀 거니까 2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고요. 다시 얘랑 곱한 거 여기에도 1로 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올 거는 얘랑 곱한 거니까 5가 되겠죠.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이게 9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랑 곱한 게 이제 또 올까 올 거니까 이렇게 다 채워지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역조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몫을 가지고 나머지 빈칸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건데 보통 이렇게 여기 바로 나오거나 여기 바로 나오는 거 이용해서 쓰다 보면은 어쨌든 다 채워지긴 채워져요. 그래서 조립대법을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요 앞에 나왔던 그 목과 나머지 차수에 대한 판단을 잘 해줘가지고 얘로 나누라고 했지만 얘로 나누는 상황으로 바꿔서 해주면 되겠고 지금 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x제곱 계수가 1이 아닌 경우 최고차 계수가 1이 아닌 경우도 n차로 나누는 경우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17까지 한번 해봤고요. 요것도 한번 너네 연습을 해봐야겠지. 아니 20번.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조금 쭉 넘어갈게. 유형 11 안 보이는데? 아 이거 일단은 여기 책상 보고 합시다. 자 이것도 일단 이 고차식의 각구각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고차식의 값은 나머지의 값과 같다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필기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보시고 고차식의 값은 나머지의 값이랑 같다. 뭔 얘기냐면 지금 여기 0이 되는 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식을 x제곱 더하기 x-1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2차로 나눈 거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몇이야? 0이지. 그러면 요 식이 결국 뭐만 이거 다 없어지고 나머지만 남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실 이거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문제집에서 하는 방법은 이거야. x제곱이 마x 플러스 1이고 x 세제곱은 여기다 x 곱한 거니까 마x 제곱 더하기 x인데 마이너스 x 제곱이 다시 x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2x가 막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잖아요. x 4제곱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대입을 하는 요 방식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얘를 째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너네가 이 2차 조립을 배우기 전에서도 이거를 각각 x제곱이 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x제곱 더하기 x-1로 실제로 나눠서 생기는 나머지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나누는 그 과정을 이제 누구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지. 2차 조립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립으로 해결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차, 3차, 2차, 1차 상수 x-1이니까 1 마일 대신에 마일 1로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 마일 1 0 0 0 1 마일 1 하면은 나머지는 0 3이죠. 그렇지? 나머지가 0x 더하기 3이니까 답이 뭔 거야? 그냥 나머지의 값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차식의 값을 구할 때도 조립대법을 이용을 합니다. 조립대법의 용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요거는 여러분이 필기는 지금 못하지만 조립대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거기 키 잠깐 보면서 잠깐 쉬는 시간 할 건데 키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요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즘 그냥 뭐만 하면 약간 무슨 티어프 뭐 이런 거 많이 있길래 한번 재미로 만들어 봤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우는 나눗셈이 이렇게 네 가지인 거야. 직접 나눗셈, 조립제법, 나눗셈에 대한 상대식을 이용하는 거, 나머지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어떤 그러니까 fx를 g로 나누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랬을 때 이 gx에 제한이 직접 나눗셈이나 항등식에는 없어. 근데 조립제법이나 나머지 정리는 1차식만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몫을 구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얘들은 다 구할 수 있는데 나머지 정리는 또 못 구해. 나머지는 그러니까 몫은 못 구해. 그리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냐라면 당연히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어.
그리고 F랑 G를 구하라고 했을 때 가능하긴 함. 가능하니까 이거 가능하긴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뭐 F가 안 나오고 GQR이 나온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G를 안 알려주고 FQR을 알려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뭔가 이제 찾아 나가는 건데 이게 사실 F랑 G를 거꾸로 찾으라고 하면 다른 몫이랑 나머지를 알려주고 F랑 G를 찾으라고 하면 직접 나온 셈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겠죠. 직접 나온 셈에서 그걸 거꾸로 유추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근데 그래서 가능하긴 해. 근데 어쨌든 좀 힘들겠죠. 그리고 조립제법은 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역조립이야. 빈칸 채우기. 선생님이 유형 1, 2, 3에다가 그 1차 조립의 빈칸 채우기 문제는 많이 넣어놨거든. 그래서 그거 한번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눗셈 항등식 가능하죠. 사실 FG를 구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요걸 이용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 계속 비교하는 게.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는 이제 애초에 불가능하죠. 나머지 정리 대입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산의 양을 딱 봤을 때 얘가 사실 이것만 보면 단점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연산량이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오히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고 조립제법이나 나머지 정리는 연산량이 거의 없죠. 물론 이제 조립제법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나눗셈 항등식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할 만한 한 정도. 근데 이거는 우리가 3, 4차 이 정도 다루니까 적은 거지 차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금방 힘들어지겠죠. 만약에 너는 10차식을 3차로 나눠라, 2차식으로 나눠라 이런 문제 나오면 원래는 직접 나누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2차 조립으로 그냥 해. 나 이거 예전에 그 수업했을 때도 서울에서 수업했을 때도 초등학교 6학년 장원이라고 있었어. 숙제 더럽게 하는 장원이 있었는데 장원이라는 친구 50제곱 나와도 x 50제곱 빼기 1 나눠요. 2차 조립 1 0 마이너스를 쓴 다음에 2차 조립 하는데 금방 끝나. 왜냐면 그거 합해보면 밑에 몫에 규칙이 생겨요. 뭐 1, 2, 3, 4 이렇게 간다거나 1, 1, 1 이렇게 간다거나 규칙이 생겨요. 그래서 막상 해보면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50제곱을 진짜 나누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반드시 뭔가 규칙이든 뭐든 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직접 나눠보면은 그 규칙이 한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너네가 이 나누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야. 그래서 보통 나도 이번에 기출을 풀어보는데 반곡고등학교보다는 쉬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 24년도 거 풀어보니까 한 문제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지 막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냥 2차 조립 보면 때려버렸거든. 그게 제일 쉽더라고 그렇게 푸는 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해 2차 조립을. 나눗셈의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뭐 50차 안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방법이 안 보이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티어를 이렇게 매겨보자면 직접 나눗셈은 이제 어쨌든 쓰긴 씁니다.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너네도 막 이게 티어표 있는 거 뭐 핸드폰 게임이나 이런 거 해보면은 비교가 안 써요. 그쵸? 이거는 대놓고 쓰라고 하는 문제들 말고는 안 써요. 그쵸? 애초에 문제에서 직접 나눗셈 하고 빈칸을 뚫어놨어. 그거는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아니면 안 쓴다고 보면 돼. 그리고 조립제법 많이 쓰죠. 나눗셈 항등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2단원 가서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나머지 정리 당연히 엄청 중요하죠. 근데 2차, N차 조립 내가 약간 사실을 좀 담긴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첫 번째, 이거 정리하고 시작할 건데 조립제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N차까지 확장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확장 안 됐을 때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자, 첫 번째,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구하는 거에도 쓸 수 있지만 그게 뭔지 나왔을 때 그거를 이용하는 데 쓸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몫이 얼마인지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용한다라는 건 역조립 얘기하는 겁니다. 조립제법을 거꾸로 사는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뭐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대입할 수 있어. 대입.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너네가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마치 이렇게 딱 준 다음에 요거 fx라고 하고 f 3분의 1 하라고 하면 좀 짜증나잖아요. 통분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마오, 6, 마칠 한 다음에 3분의 1 쓰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fx를 x마 3분의 1로 나눈 나머지가 나오죠. 근데 fx를 x마 3분의 1로 나눈 나머지가 뭐야? x 3분의 1이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를 좀 함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3 마오 그러니까 3 플러스 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여기 처음에 이제 3 내려오고 1 되고 6 되고 2 되고 8 되고 3분의 8 되고 3분의 8에 이거 좀 계산 힘들지만 3분의 마이너스 10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13인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좀 대입하기 좀 짜증나는 상황을 대입 대신에 뭘로 할 수 있어? 조립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예를 들어 또 이런 상황 있잖아. 봐봐. 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를 x 마 5로 나눈 몫을 qx라고 했을 때 q2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 5, 7 마이너스 2 쓴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눠요. 그러면 1, 2, 7, 14, 21, 42, 4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qx지. 근데 q2를 하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q2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qx가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1이고 거기다가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14 더하기 21이니까 35에 39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를 q2라는 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 q2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1, 2, 9, 18, 39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항식이 주어져 있으면 대입하는 게 하나겠지. 다항식이 없으면 너네가 여기다가 2를 넣으면서 x제곱이니까 4, 뭐 x니까 14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조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 말고 조립이야. 그러니까 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대입하는 대신에 조립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정리를 조금 이용을 하거든요. 나머지 정리를 조금 이용을 해보고요. 세 번째, 방금 했던 건데 고차식의 값을 구할 수 있죠. 그치? 조립대법으로. 이건 이제 2차 조립으로 한 거였어. 고차식의 값을 구할 때도 왜 조립대법을 할 수 있냐면은 이거 이제 나눗셈 정리 때문에 되는 거죠. 나눗셈 정리.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어떤 0이 되는 시계값이 0인 녀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면 고차식의 값은 뭐랑 같다? 나머지의 값과 같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지금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 거고, 네 번째 식의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교시 때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조립대법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연조립대법. 요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조립대법으로 할 수 있는 굵직한 주제만 해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공수학을 처음 배운 친구들은 조립대법이 기억 안 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냥 하라고 하는 문제에서만 조립대법을 하고 나머지 안 쓰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근데 아니야. 조립대법이 너네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야 되고 요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요 교재를 풀 때 그리고 요거 선생님이랑 연습을 할 때는 비효율적인 행동도 어떻게 보면 좀 할 거야. 왜? 우리가 그 나중에 그러니까 알고 있던 방법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쉬는 시간 잠깐 하고요. 지금 35분인데 45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쉬다가.